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사회적 경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잡았다면, 두 번째는 야 너도 사회적 경제? 너도 사회적 경제였어?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사회적 경제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 기업과 사회적 경제 기업 아닌 것을 어떻게 구분할 건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화면에 보시면 왼쪽에 FC 바르셀로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유명한 선수가 있죠. 전 세계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메시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죠. 그죠? 네. 여기 있는 메시가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지금 FC 바르셀로나를 혹시 기사에 검색하시면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FC 바르셀로나를 운영하던 스태프들의 월급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FC 바르셀로나에 있는 선수들이 자신들의 연봉을 좀 낮춰서 여기 있는 스태프들한테 이 월급을 좀 지급하게 됐습니다. 이 친구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FC 바르셀로나의 정신은 바로 협동조합입니다. FC 바르셀로나는 FC 바르셀로나 이 구단주는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구단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잘 모르셨던 내용이죠. 그래서 협동조합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우유도 협동조합이죠. 그 다음에 국수나무를 운영하고 있는 해피브릿지도 협동조합이죠. 자, 그러면 옆에 있는 SK그룹은 사회적 경제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일까요? 아닐까요? 일단 SK그룹 변경되는 정관 주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변경 전에는 회사는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해 충분한 이윤을 지속적으로 창출하여야 한다. 이것을 SK그룹의 정관을 변경하면서 회사는 이해 관계자 간 행복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현재와 미래의 행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변경 전 회사는 경제 발전에 기여와 함께 사회적 문화적 활동을 통하여 사회에 공헌하며 사회 규범과 윤리 기준에 맞는 경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변경 후에는 회사는 경제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사회와 더불어 성장한다 되어 있습니다. 변경 후에 훨씬 더 사회적 가치를 강조했죠. 그러면 SK그룹은 사회적 경제 기업일까요?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정답을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그룹은 사회적 기업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도권에서는 SK그룹을 사회적 기업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홍보나 브로셔 같은 데 쓰려고 하면 자기 회사 이름 앞에 사회적 기업 SK라고 쓰려고 하면 중앙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SK그룹은 그런 것들을 신청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SK그룹은 실질적으로 협동조합과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이루지 못하는 주식회사입니다. 민주적이라는 것은,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라는 것은 왼쪽에 있는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 총회에서 1인 1표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1인 1표. 근데 SK그룹은 1주 1표입니다. 1주 1표라는 것은 주식회사고, 주식회사를 지배하는 것은 주식의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한 명 또는 하나의 기관 또는 우호 주식들이 모여서 51%가 되면 바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회사를 팔 수도 있고 또 의사결정에서 최고의 지위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FC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한 명의 개인이나 기관이나 단체가 51%의 주식을 사지도 못할 뿐더러 그렇게 있다 손 쳐도 그렇게 결정되지 않습니다. 왜? 조합원들의 한 명당 한 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 그리고 인정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로 해서 FC 바르셀로나는 사회적 기업이라 할 수 있고 한국에서도 부를 수 있고 SK그룹은 사회적 기업으로 불리기 힘듭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사회적 경제의 예시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적 경제 기업을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자, 야 너도 사회적 경제에서 FC 바르셀로나와 SK그룹의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의 차이가 뭐가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식회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게 1번이죠. 근데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직원의 고용 창출 같은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회적 가치에 좀 더 힘을 기울인다고 했죠. 그 다음에 주식회사는 참가 자격이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어느 정도 소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협동조합은 개방적입니다. 우리가 로치데일의 역사를 봤다시피 협동조합은 주식회사보다 더 개방적입니다. 그 다음에 대표자를 선출하거나 의사결정을 하는 최고 권위가 있는 것은 주식회사의 경우 1인 1주 1표, 그죠? 근데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1인 1표에 의해서 민주적 절차로 선출하거나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의사결정은 협동조합은 쌍방향 의사결정 시스템이고 성과 분배는 기여에 따른 배당이 될 것이며 책임은 조합원 모두가 균등하게 지게 됩니다. 그리고 경영 참여율은 협동조합이 더 높은 것이죠. 자,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경제가 일반 자본주의 시장 경제와 다른 지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좀 더 사회적 목적, 사회적 가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한 로치데일, 즉 협동조합이 처음 시작했을 때 이 7원칙은 사회적 경제 전체에 대한 철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100% 사회적 경제 기업이 다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사회적 경제를 설명하는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에서 사회적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하고 있는 틀이 되는 협동조합의 7원칙을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은 자발적이면서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를 유지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주적 권리원칙,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이거는 돈이어도 되고 노동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물질도 상관없습니다. 아이디어여도 상관없습니다. 조합원이 어떠한 기여를 하면 조합에서는 이 기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판단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율과 독립입니다. 이 자율과 독립은 누구로부터의 자율과 독립일까요? 실질적으로는 국가나 시장으로부터의 자율과 독립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는 국가로부터, 시장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제3의 지대에서 이 경제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율과 독립이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개는 협동조합을 세울 때 정관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일단 조합원들의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그래서 정보를 공평하게 나눠줘야 권력도 권리도 공평하게 나눠진다고 협동조합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간의 협동이 필요합니다. 협동조합은 국내 국외를 가리지 않고 서로서로 협력하는 것이 기본 철학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극단적으로 이윤만 추구하면 되는 주식회사보다 사회적 가치를 좀 더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협동조합 7원칙으로서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생각실험 사회적 협동조합, 생각실험 예비 사회적 기업, 도시재생기업, 생각실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실험은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그러면 사회적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기관입니다. 비영리라고 해서 이윤을 추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배당이 없다는 것입니다. 투자를 해서 배당을 받지 못하는 점이 일반 협동조합과 다릅니다. 협동조합은 출자금에 따라서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배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기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사회적 협동조합은 뭔가 지원을 되기만 하면 많이 받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협동조합은 신고이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실험은 예비 사회적 기업입니다. 한국의 사회적 경제 시스템의 주요한 특징은 중앙 집중형입니다. 그러니까 아래로부터 사회적 경제를 실현한다기보다는 사실은 국가가 협동조합 기본법,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 지원법 같은 법률 등을 통해서 지원하는 중앙 집중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실험도 국토부의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명함이나 홍보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도시재생기업 생각실험. 이것은 서울시에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에서 인정제도를 가지고 있고, 이 인정제도는 사회적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시장이나 개인, 기업, 단체가 아니라 정부라는 것을 우리는 이 특징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실험의 이 세 가지 타이틀을 보고 사회적 경제의 특징을 찝어냈고, 이게 어떠한 제도인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프랜차이즈의 본사의 갑질 같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국수나무라고 간판이 걸린 국수 전문 프랜차이즈 지점들을 여러분들은 많이 보셨고 아마 애용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모기업은 해피브릿지라고 하는 협동조합입니다. 지금 여기 캡처되어 있는 내용은 해피브릿지라는 협동조합에서 그대로 캡처했고 가져왔습니다. 이게 저작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여기 보면 이제 국수나무 엔젤 캠페인이라고 해서 공유 가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생이란 말이 있고요, 연대라고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대안 프랜차이즈, 그 다음에 와플대학, 면사무소, 이런 것들도 다 해피브릿지 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는 음식점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공유가치, 상생, 연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치데이를 떠올려 보시면은 노동자 혼자였으면 협동조합을 설립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28명이 2파운드씩 모아가지고 연대라는 것을 통해서 협동조합을 처음 이제 시작하게 됐죠. 그 다음에 상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본사와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점포가 서로 상생, 서로 잘 살아야 되는 것이죠. 본사가 이윤율을 많이 빨아당기면 점포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협동조합의 가치, 사회적 경제의 가치에 따라 상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발생한 공유 가치를 여기 있는 주체들이 서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적 경제에서 좀 오해하시는 부분을 하나만 짚고 넘어가자면, 사회적 경제가 무조건 공익적이냐라는 물음에 대한 답입니다. 무조건 공익을 추구하냐? 그것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좀 더 정밀하게 대답하면 공익을 추구한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는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협동조합이라는 단위가 국가 단위를 위해서 혹은 공익적 가치를 위해서 사회적으로 무조건 활동하냐? 그것은 아니라는 점 조금 구분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너도 사회적 경제에서 FC 바르셀로나와 국내의 해피브릿지 협동조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 특징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